금요일 날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직업상담사 CBT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막 이제 공짜 문제집을 또 뒤지려고 막 노력을 해봤어. 돈 주고 문제집을 사서 자격증 시험 볼까 말까 가늠을 하는 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이제 찾았더니 CBT에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 CBT라고 이제 이렇게 CBT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사를 좀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하여간 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일주일이면 됩니다. 또 김덕희 교수님이 그러셔서 일주일 그래 한번 일주일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마침 이제 빈자리 접수가 토요일 일요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미나이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죠. 이제 쿠팡에서 이걸 한 권 샀어요. 왜냐면 CBT에서 제공하는 게 21년도까지밖에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최신 문제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걸 시켰더니 토요일날 저녁에 이게 와요. 토요일날 저녁에. 일요일날 새벽에 왔나? 하여튼 이걸 받았어. 그리고 이제 이걸 이틀 동안 제가 열심히 풀었어요. 토요일날 제가 시험 빈자리 접수를 했잖아요. 이 근방은 없더라고요. 뭐 수원, 안양 이쪽은 없어요. 천안, 디지털에 해서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 이제 이틀 동안 이걸 이제 이렇게 열심히 풀어봤어. 그랬더니 충분히 이제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이제 내일 시험 봐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가서 한 바퀴 싹 싸돌고 한 2시부터 나갔다가 제가 이제 한 8시쯤 들어왔어요. 전혀 집 밖에 안 나가고 공부를 하면 일주일 하겠지 했는데 이 직업상담사는 의외로 할만해요. 또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는 머리도 좀 빨리 돌아가 이제 회전하는데 그 학력 조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직업상담사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은행식이라 할만해요. 제가 이틀 해보니까 조금 이틀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틀은 좀 너무한가? 하여튼 금요일 날부터 내가 했으니까 금요일날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거 문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이론 복사한 거고 CBT에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와가지고 한 2회차 3회차 풀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 해설집 있는 걸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CBT 기출문제집을 해설집 있는 걸로 해서 해설집을 보면서 이제 봤더니 가능하다. 이 책이 오고 내가 이제 오늘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봤어. 오늘 했지 오늘.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니까 하루 이게 한 번에 볼 때 100문제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600문제, 700문제, 800문제 풀었네요. 800문제. 이틀 동안 열심히 풀면 800문제 풀 수 있고 800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패턴을 알고 어느 정도 패턴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뿜뿜 뭐 이런 식인 거죠. 하여튼 김덕기 교수님 말대로 자신감 뿜뿜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왜 이 방송을 하느냐면 직업상담사라면 도전할 만해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젊은 선생님들, 이분들은 직업상담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사회복지사 있으신 분들은 직업상담사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2급 갖고 계신 분들 중에 1급 시험 볼 자격은 안 되고, 그래서 1급 시험을 도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직업상담사는 달리 조건이 없는 그 자격증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직업상담사는 또 1년에 3번을 보더라고요. 3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필기 한 번에 면접 한 번 본단 말이죠. 근데 3번이니까
1년 동안 내가 뭐 3번 보면 합격하겠지. 누군가는 뭐 사법고시도 10번 보면 합격한다는데 직업상담사는 뭐 3번 보면 합격하겠지 하고 보셔도 되고, 또 나는 좀 공부 좀 해. 그러면 일주일이면 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 3일 공부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 접수하고 공부해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유황보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있으신 분들은 이 직업상담사 꼭 따시면 어떨까. 수요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직업상담사를 찾는 곳이 참 많은가 봐요. 여기저기 직업상담사는 또 계약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은 직업 알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도 일반 공무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하다가 또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1987년도에 사회복지사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뭐 서울, 뭐 대구, 대전 이런 데서 이제 싹 먼저 배치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동사무소에. 지금처럼 아마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되면서 이제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 직업상담사도 뭐 고용노동부나 여성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또 각종 기업이나 대학에서 다 직업상담사 자리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공부하시면 일주일이면 좀 너무 시간이 길다 할 정도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바빠. 그래서 공부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 하신 분들은, 공부라는 건 또 그래요. 누가 머리가 좋아서 또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 집중이 안 돼. 화가 나는 일이 많고 분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집중할 수 없고 다른 직장도 해야 되고 요양보사 일도 하고 뭐 사회복지사 일도 하고 하면, 이 직업상담사는 뭐 그래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왜냐면 문제은행식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상담사를 꼭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총 100문제고 또 사회복지사는 5문항이었어요. 5문항 중에서 고르는 건데 얘는 4문항에서 골라요. 100문제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이건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쉬운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사, 또 청소년 상담사 있잖아요. 청소년 지도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막 아니고 청소년 지도사잖아요.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지도사는 그냥 그 면접만 봐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과목 8과목인가만 있어 하면, 그러니까 그런 지도사하고 내가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도사도 한번 시험 봐달라 하면은 제가 보고 또 검증을 할게요. 뭐 시험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 직업상담사 한 번씩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할만하고 또 일자리도 많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싶었어요.